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상승장이 점점 다가오는 이유를 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별거였던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사실 이 뉴스는 버릴 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쭉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크립토를 싫어하기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과거엔 페이스북이었죠. 메타에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 관련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예민한 정보들을 꼬치꼬치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워런이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5월 20일까지 내놔라. 시범 운영 스테이블 코인 뭐 갖고 있어? 서비스 출시 일정은 언제야? 로드맵 가져와 봐. 그쵸? 그리고 메타페이의 지갑을 어떻게 변경할지 엄청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제3자 발행사와의 계약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개인정보 보호나 불법은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라고 요청을 했다라는데요. 이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크립토를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만치 않은 분이다. 그리고 앞서 메타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정상급 지급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옵션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전 소개해 드렸지만 뭐 콜롬비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크리에이터들에게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급여를. 요거를 솔라나 고속도로랑 폴리곤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근데 워런 의원의 의견을 정리를 한마디로 한다면, 야, 쟤네들 봐라. 저거 또 리브라 만들려고 하네. 홍군형 나야겠는데. 2019년에 이제 자체 코인이죠. 리브라 발행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몰매를 맞고 저 더 이상은 발행 안 하겠습니다. 항복을 했던 게 메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또 하고 있네. 홍군형 내야겠네. 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메타가 벌벌 떨었는데요. 지금은 워런 의원이 굉장히 똥줄이 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내놓으라고 했었잖아요. 하반기 출시 가능성에 대한 로드맵. 어, 로드맵 가져와.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제3자 스테이블 코인을 선정했거나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메타페이 지갑을 변경하는 걸 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획하고 있지 너? 뭐 이런 거죠. 불법을 어떻게 막을지, 그리고 여전히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이 없는지, 그때 너 분명히 안 한다고 했다. 근데 지금 하면 너 한번 보자, 지켜보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일단 제3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서클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너 이거 자체 코인 발행만 해봐라. 너 홍군형 낸다 하니까 저 결제만 할게요. 결제만. 그러면서 제3자, 내가 메타가 아니라 제3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뭐 선정을 하든지 뭐 수익 계약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아까 그거 물어봤었잖아요. 결제만 할게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서클 쓸 것 같은데 워런이 탁 잡아낸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요. 지금 이미 조합을 꾸려서 테스트를 이미 진행을 끝냈어요. 뭐냐? USDC 서클을 쓰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서클이고요. 뭐 솔라나랑 폴리곤 고속도로를 쓰기로 이미 채택을 했고요. 또 크립토 결제 인프라, 스트라이프라는 이제 인프라 기업 요 네 개를 조합으로 꾸려서 이미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워런이 탁 눈치채고 너 이거 서클이랑 무슨 관계야? 수익 구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더 어렵죠. 메타페이의 지갑을 변경하는 걸 이 사람이 왜 신경을 쓰고 있는가? 워런 의원은요, 이 지갑 변경을 막아야만 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현재 메타페이 우리가 지금 쓰는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결제 정보 뭐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저장 미리 해놓으면 이걸로 이제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 편한 거죠. 단순 일반 결제 도구로서 쓰고 있을 텐데요. 요게 요렇게 바뀔까 봐 워런 의원이 지금 굉장히 캐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USDC의 잔액을 보관하는 지갑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과거에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작년 7월에. 요때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뭐 대내만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뭐 디파이에 관여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의 일부로서 이자를 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코인베이스나 여러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서요.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든 이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거 봐라. 메타에서 서클 USDC 거 넣어놓고 이자 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니어스에서 클래리티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알파가 진행되는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게 아까 뭐 콜롬비아나 필리핀에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우리도 아시겠지만 뭐 월급 받는 통장에 은행을 평생 쓰시는 분 많잖아요. 월급 받는 순간 그걸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자동이체 나가고 신용카드 나가고 관리비 내고 뭐 쇼핑하고 다 할 거거든요. 크리에이터의 급여를 지급한다? 야, 워런이 느끼기에 이거 수상한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정말 이 메타의 파워를 통해서 이 생태계 안에서 서클에 USDC를 필두로 지금 코인이 돌아다니겠구나. 냄새를 바로 맡은 거예요. 그리고 P2P 결제. 개인에서 개인 간 당연히 뭐 보내고 송금하고 다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은행이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메타페이 너네 이거 이상하다. 급여를 받고 여기서 쇼핑하고 결제하고 이자 받고 은행으로 되려는 거네. 냄새를 탁 맡는 순간 너 이거 메타페이 지갑 어떻게 바꿀 거야? 요거를 지금 물어봤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를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이 광고비 수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으로 그냥 달러나 뭐 원화나 이런 걸 줬겠죠.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된다? USDC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뭐 왓스 앱인가요? 뭐 요런 여러 가지 메타 관련 앱에서 쇼핑도 할 것이고 송금도 당연히 진행할 것이고 투자도 할 겁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자까지 준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하다. 그럼 투자 누가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이분 생각이 바로 나셔야 됩니다. 세계 1위는 다르죠. 미리 그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이미 메타를 따돌리고 좀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내 거 엑스머니 써. 이거 이미 4월 달에 출시가 됐죠. 그러면서 이자도 무려 6%를 지급을 해줄 것이다.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도 이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자 6% 줍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아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손해 보면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6%를 괜히 주진 않겠죠. 급여를 X 쪽으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스타, 메타도 크리에이터들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엑스머니도 야, 이거 급여 끌어오면 게임 끝난다. 요거 안 나간다. 지금 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요, 여기서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주면 안 되거든요. 6%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상으로 보면 예금 이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똑똑하신 분이 크로스 리버 뱅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은행을 통해서 FDIC 25만 달러 보호도 받고 예금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주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워런이 콕 집어서 한 달 전이었네요. 똑같은 페이스북 물어본 것과 똑같은 질문을 요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야, 일론 머스크 너도 결국 코인 할 거지? 지금은 예금 이자 주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지만 이 은행이라 막을 수도 없고 지금 워런 의원 입장에선 막 둑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이 날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엑스머니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이 친구 스테이블 코인과 여러 가지 막 크립토, 막 도지, 멍멍이판 통합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안보의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거 너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잖아. 이것도 물었다. 그리고 뭐 6%뭐 그 고금리 예금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을 추궁했다. 아니 본인들이 준다는데 예금에 대한 걸 뭐 추궁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야, 이거 코인 할 거니까 이거 무섭다. 엘리자베스 워런의 뭔가 철옹성 같은 방어 벽이 댐이 지금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빅테크들은 치열한 코인 결제, 코인 전쟁 중 선점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니어스나 클레리티 법이 통과될 이후를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현재 코인 전망, 결제 전망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X, 여기가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뭐 크립토 얘기를 꺼내고 있진 않지만 이미 AI들은 비트, 이더, 뭐 스테이블 코인, 멍멍이들, 뭐 멍멍이 판이 벌어질 것이다. 검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시행이 될 것이다. 6%나 되는 이자를 주니까 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6%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3%의 캐시백도 하고 있고 무려 6억 명의 유저가 사용을 할 것이다. 근데요, 이 파워, 이 들어오는 이용하는 파워로 보면 메타가 한 수 위입니다. X는 6억 명이면요. 메타는 무려 뭐 이것저것 페이스북이랑 뭐 왓츠앱이랑 합쳐서 30억 유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서클을 일단 눈가림으로 쓰면서 솔라나 폴리곤 고속도를 활용한다. 이 코인 결제가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서클부터 쓴다. 160개국 대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며 크리에이터를 즉시 정산할 것이다. 급여를 줄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X도 급여 이체하면 6%, 메타도 크리에이터들 급여 받으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세요. 이 선점 경쟁. 일단 급여 한번 정해진 순간 벗어나기 힘들다. 지금 초반 경쟁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월마트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4,600개의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려면 지금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지만요. 지금은 그냥 비트, 이더, 뭐 솔라나, 뭐 리플, 뭐 체인링크, 심지어 도지, 시바이누까지 많은 뭐 열 몇 개의 결제 코인을 지금 할 수는 있게 해놨었죠. 근데 아직은 그거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규제가 명확해지면 뭐 10%, 20% 할인하면 분명히 저라도 이거 쓸 것 같거든요. 미국 사람이면 요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아마존도 있고 애플, 구글, 뭐 우버 안 쓸까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쓸 것이고 나중에 발행까지도 할 거라 봅니다. 뭐 아마존도 여기에 납품하려면 뭐 스테이블 코인 쓰세요. 나중에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 하면 뭐 이거 쓸 수밖에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의 생태계에서 결제하려면 쓰세요. 구글은 뭐 구글 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미나이라는 사실 대부분이 AI를 쓰고 있잖아요. 즉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결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AI를 쓰려고 해도 AI가 AI 에이전트 이제 뭐 코인 주면 이제 결제하겠죠. 뭐 우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지금 빅테크들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26년 말까지는 나 결제만 할게요. 모두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규제가 명확해지게 클래리티가 완전히 통과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제만 할게요. 뭐 때릴 수가 없죠. 뭐 결제만 한다는데 그냥 시스템만 갖춰놓고 있다. 그러나 27년 초부터는요. 27년 1월부터는 지니어스 법안이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7월에 지니어스가 통과가 됐는데요. 뭐 얘기하면 길지만 아무튼 18개월 후부터 실시가 시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7년 초부터는 수많은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은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스테이블 코인을 막 찍어내면 안 되겠죠. 준비금으로 예전에는 단기 국채나 달러 예금만 받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요, 법이 뭐 지니어스 됐다, 클래리티 됐다가 뭐 아르마 법안 됐다가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전략 비축으로 쓴다. 비트코인 본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들인데요. 자, 비트코인 본이제 쉽게 얘기하면 빅테크나 서클의 돈으로 이 친구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람들이 돈을 막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빅테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것이고 이 발행의 준비금으로 비트코인 담보로 한 채권도 사라. 재무부가 발행한 미국 정부가 발행한 것도 사라. 요게 이제 비트코인 본이제로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죠. 뭐 어떻게 나중에 발표가 될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 정도는 빅테크들이 요거를 사라.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막 몰수도 하고 뭐 국방 예산에도 집어넣고 금 재평가도 하고 심지어 금을 뭐 토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힘을 모아서 지금 크립토를 사고 스테이블 코인을 퍼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담보 채권 뭐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미 존재합니다. 아이디어가 뭐 갑자기 뽕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데서 쓰고 있다. 4월 1일자 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미국의 뉴햄프셔라는 주에서는요. 비트코인 담보 채권을 지방채로서 여기 나와 있죠.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담보 지방채를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무디스에서 요거 등급까지 나왔어요. 이 담보 채권의 등급을 뭐 별로 안 좋아하겠죠. 금융권은. 그래서 좀 낮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없던 얘기가 아니고요.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본위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아마 지금 한두 개가 앞서가고 있고 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빅테크는 지금 워런 의원이 은행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는 있는 거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법이었어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이, 이- 이 민주당 쪽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엄청 빽빽하게 어렵게 힘들게 해놨겠죠. 할 수는 있는데 너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기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비금융 상장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어렵게 써 있는데요. 그냥 메타, 구글, 아마존이 바로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발행 불가라고 하면요. 뭔가 지금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자회사를 통해서는 발행을 할 수 있다. 좀 어렵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이제 조건이 있어요. 물론 밑에서 뭐 승인 후에 5대 핵심 조건 준수해서 엄청 뭐 어렵고 까다롭게도 써놨는데 이 허들이 또 엄청나요. SERC 만장일치 승인이라고 해서요.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과 FDIC 의장, 여기가 예금보험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명이 예를 들어 메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습니다 하면 세 명이 다 오케이, 땅땅땅을 쳐줘야지만 메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그냥 끝납니다. 사실상 거부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이런 의무사항도 만들어 놓고. 자,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 명이 오케이를 하면 이거 발행이 되고 엘리자베스 워런 등등이 만들어 놓은 댐이 무너진다. 즉,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이거 허락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누구보다 친 트럼프인데 이분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왔네요. 케빈 워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4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은 그들에게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뭐 여기서 끝났네요. 뭐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FDIC 의장 이분이 가장 덜 알려진 분인데요. 작년 11월에 이제 그 트럼프가 인준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지명을 해서 올해 초부터 지금 트래비스 힐이라는 분이 FDIC 의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친크립토 공화당 의원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했던 게 초크 포인트, 뭐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 막 은행들이 막 비트코인 쪽 죽이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다 차단을 했던 분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분이거든요. 원칙이 있다면 허용하겠다 이런 분입니다. 이 세 명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를 하면 이렇게 철옹성처럼 막아놨던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뚫린다. 이거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는 해놨는데 뚫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상. 자, 그러면 발행을 만약에 한다고 쳐볼게요. 발행은 27년부터 할 거고요. 26년 말에는 이제 그런 뭐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만 결제할게요. 우리가 발행 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아무튼 이런 내러티브가 흐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지금 타 증권사를 이용하고 타 은행들을 썼던 사람들이
빅테크의 큰 플랫폼, X, 뭐 인스타,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로 돈을 싸들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급여하면 6% 준다면서요. 그리고 인스타든 뭐 이 크리에이터들 돈을 여기로 싸준다면서요. 쇼핑도 하고 여기서 다 해결하겠네요. 뭐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코인에 대한 유동성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달러 썼는데 원화 썼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동성 총알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코인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 총알이 많아졌는데 그쪽은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만 사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뭐 결제네 뭐네 쓰고 있지만 투자도 많아질 거고요. 결정적으로 당연히 여기에 총알이 있으니까 이거를 X나 뭐 인스타나 안 쓸까요? 이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었잖아요. 트위터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캐시 태그를 붙이겠다. 이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 플랫폼에서 투자가 늘어날 겁니다. 특히 코인에 대한 투자가 뭐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불을 뭐 기름을 붓듯이 막 올라오겠죠. 그리고 결제 속도가 늘어나겠죠. 뭐 AI 에이전트든 스테이블 코인 속도가 이 결제 속도가 늘어나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 뭐 심지어 GDP를 높이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정리를 해보면요. 빅테크와 서클이 선택한 뭐 여러 알트코인 고속도로 저희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디다 써먹냐? 뭐 사기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빅테크와 서클이 선택한 이 고속도로가 수십억 명, 아까 뭐 6억 명이네, 30억 명이네, 두 개 회사만 해서 그 정도잖아요. 빅테크를 이용을 하려면 이 수십억 명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생존을 넘어서 롱런을 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뭐 가스 이제 소모가 많아진다든지 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이제 지금은 준비를 해놨는데요. 아직은 통행량이 한산합니다.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 하겠지만 결국 인센티브를 주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제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뭐 휴게소가 늘어난다든지 뭐 하다못해 뭐 밤을 팔고 옆에서 뭐 막히면 옥수수를 팔고 뻥튀기도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결제 사용에 쓰고 쓸모가 있고 성과, 실적을 보여주고 TVA를 따지기 시작할 거고 이런 식으로 선택한 고속도로들은 살아남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방향은 정해졌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흐름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들었던 말들이 코인은 다 사기고 쓸데가 없다라는 말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코인만의 호재죠. 즉 빅테크들의 치열한 코인 고속도로 인프라 선점 경쟁과 또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 입법과 뭐 401k 행정명령 등을 토대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아마 큰 증명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